안녕하십니까, 송태선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6단원 한국문학의 이해 중에서 중단원, 1단원 가시리 진달래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할까요? 가시리 진달래꽃을 배우기 전에 지난번 배웠던 문학의 기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많은 부족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늘에 빌기 위하여 제의행위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하늘에 비가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려줄 신군을 보내달라고 하늘에 빌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식에는 모든 부족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부족원들은 한껏 치장을 하고 저 뒤에서는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며 그 연주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그 부족의 족장, 여기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했겠죠. 예, 그 사람들이 이 음악적인 리듬에 맞춰 가지고 이상한 짓거림을 짓거렸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 부족원들은 그들의 바람을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알죠? 예, 원시 종합 예술이라 합니다. 이 원시 종합 예술로부터 모든 예술은 탄생한 것입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치장, 채색으로부터 미술이 탄생했죠. 이 제2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북이나 나팔 연주는 곧 음악. 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행위로부터 무용이 왔죠. 그런데 이런 제2 행위는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역할에 따라 진행됐죠. 그것은 곧 연극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장, 제사장, 무당의 이상한 짓거림으로부터 문학은 탄생했습니다. 이 짓거림이 마치 이상한 소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태초의 천지창조, 부족의 기원 같은 것입니다. 이 짓거림의 형식, 즉 음악적 리듬감에 맞추어 말을 읊조리는 것으로부터 서정갈래가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이야기 구조는 서사갈래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중 서정갈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문학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번 춘향전을 보기 전에 우리는 고전 서사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서정갈래라는 말을 했으면서 여기서는 고전 시가의 흐름을 배우고 있네요. 현대 시는 대부분 서정갈래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시 중에는 서사시도 있죠. 극시도 있고 때로는 교술시도 있답니다. 서사시는 곧 서사갈래라 할 수 있겠고 극시는 극갈래, 교술시는 교술갈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부분이 서정갈래라 할 수 있는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운율을 가진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문학갈래, 즉 시가 문학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분명 우리는 현대시라고 했는데 고전 시가를 배웁니다. 현대에는 시와 노래가 전혀 다른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문학이고 노래는 음악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과거에는 문학에 있어서, 아니 예술에 있어서 시와 노래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곧 노래요. 노래는 곧 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우리는 원시 종합예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예술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원시 종합예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제2행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다른 부족의 침략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려고, 사냥을 할 때 사나운 짐승의 이빨과 발톱에 상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 제2행위를 함으로써 그러한 기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에서 모든 부족원들의 염원을 담은 채 모든 부족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원시종합예술입니다. 따라서 원시종합예술은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주술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주술이라는 말은 들어봤나요? 그것은 안 들어봤다 하더라도 마술사의 주문,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죠? 주술과 주문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의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와 같은 주문.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죠. 어떠한 염원을 담고 주문을 외움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그러니까 원시 종합예술은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제2행위.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모든 부족원들이 염원을 담아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시 종합예술의 특징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아주 오래된 노래를 고대가요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가요는 고대의 부족과 시대로부터 삼국 초기까지 한국 시가사의 첫 시기에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래는 실제로 고대가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가요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지닌 노래가 바로 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구비전승 과정을 통해서 민족의 삶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다른 시가문학 형성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서정 표출, 정서 표출에 중점을 두고 시대를 초월하여 민중들에 의해 향유되는 노래가 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요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도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요에 대해서는 고전 시가의 흐름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민요에 대해서 말했다시피 민요는 특정 고전 시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하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가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 초기까지 한국 시가사 첫 시기에 이루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가요에는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해가사, 정읍사와 같은 것들도 고대가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시대별로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은 고조선 시기에 있었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조가는 고구려 이대왕 유리왕 때 지어진 노래. 구지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뒤에 이루어진. 여러분들 혹시 가야 아나요? 육가야? 가락국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 이 가야가 형성됐을 때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노래냐? 예, 아주 먼 옛날 고조선 시기에 뱃사공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예, 뱃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밤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어떤 하얀 머리를 풀어헤친 예, 밤이니까 술을 좀 마셨겠죠. 술을 마시고 물가에 비틀비틀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우, 물에 빠질 듯합니다. 비틀거리면서 저 뒤에 어떤 여자가 쫓아옵니다. 자기야 가지마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술에 취한 머리가 하얀 사람은 결국 물에 빠져 죽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그 남자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부른 노래. 이것이 바로 공무도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조가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들 고구려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죠? 예,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죠. 주몽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는 황조가라고 하는 작품. 예,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주 먼 옛날, 예, 고구려 2대왕 유리왕, 예,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 일찍 송씨 부인은 죽고, 계비를 얻게 됩니다. 둘인데,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화이라고 하는 사람과 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아마도 치이를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화이와 치이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허구한 날 싸움질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유리왕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참고 지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 날 유리왕이 밖에 사냥을 나갔어요. 드디어 한판 벌어졌죠. 화이랑 치위 서로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면서 막 크게 싸웠습니다. 아마도 화이가 이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이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으로 떠나갑니다. 예. 나중에 유리왕이 돌아왔을 때 나의 사랑 치 어딨어? 치이를 찾지만 치이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야 가지마. 예, 치이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치를 만나지 못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저 뒤를 돌아본 순간 예, 황조, 꾀꼬리, 한 쌍의 꾀꼬리가 아름답게 논이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가 그때 지은 노래가 바로 황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이별한 실연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 바로 황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지가라고 하는 작품은 육가야 가락국기 전승 설화 속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먼 옛날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6개, 9개의 부족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다른 부족들이 침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에 빌었어. 신이시여 우리를 다스려줄 신군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신군을 보내주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군의 출현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노래를 불러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군의 탄생을 기원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쵸? 노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떠한 이야기 속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대가야는 단독으로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배경설화 속에 있는 삽입가요의 형태로 전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불렀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글은 바로 한문, 한문으로 번역된 시가 그리고 전부 네 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상의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형식상의 공통점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노래가 바로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가요의 특징 하나 한 번 더 배경설화 속에 삽입가요로 전승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되어 시가로 남아있다. 예, 형식상의 공통점이 없어.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 예, 그러한 아주 오래된 노래가 바로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가요는 배경설화 속에 삽입가요로서 한역되어 전해 내려온 시가라고 할 수 있겠고 형식상의 공통점은 알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에 특정한 형식을 갖춘 최초의 시가 문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향가는 삼국시대에 발생해가지고 신라시대의 전성기를 누리고 고려 초까지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가는 바로 앞에 말했던 민요의 영향을 받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향가할 때 향자가 무슨 향자인지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한자를 증오하죠? 그런데 향자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시 향수라고 하는 시 들어봤나요? 향수는 뭐야? 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 시골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도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뭐냐 하면은 경, 예, 서울 경자잖아요.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향가 할 때 향은 꼭 시골의 노래. 예, 이 시골의 노래는 서울에 대립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 여러분들 혹시 경가라고 들어봤나요? 경가는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경극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경극할 때 경자가 바로 서울 경자입니다. 예, 이때 경극은 어느 나라 극이 경극이죠? 아우샤 하면서 부르는 적이 중국의 극이 바로 경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시골이 있죠.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경에 대응하는 시골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가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사대주의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향가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사내가, 도솔가 이런 식으로 불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곧 바뀔 거라고 한 15년, 20년 전부터 말을 했는데 바뀌지 않고 아직까지 향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네요. 여하튼 향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시대 중엽, 나렵 정도에 발생해서 신라시대에 성행하다가 말기부터 쇠퇴, 고려 초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가가 바로 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현대 향가는 모두 25편이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예,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 전문 잡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향가는 25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여러분들 들어봤죠? 역사책 삼국유사에 14편 그리고 고려시대 규녀대사가 지었다고 하는 규녀전에 보현시범가 11편 이렇게 14 더하기 11은 25편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여튼, 향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식을 갖춘 최초의 우리나라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형식을 갖췄냐 하면은, 4구체, 8구체, 10구체, 즉, 넉줄 형식, 8줄 형식, 10줄 형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우리나라의 정형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구체는 25편 중에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렇게 4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8구체는 모, 죽지랑가, 처형가 이렇게 2편. 그 외에 모든 작품 그러니까 4 더하기 2는 6이죠. 25 빼기 6은 예, 나머지 19편이 바로 저기 19채 향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시 나머지 작품들 그런데 이 19채 향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야말로 정통적인 정형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넉줄, 두 줄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두 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 제일 첫머리가 아우 또는 아야와 같은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 사사이 세 부분으로 나뉘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부분의 제일 앞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혹시 이것과 관련된 시가 혹시 기억나나요? 세 부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일 첫머리에 어느 정도 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눈치챘나요? 예, 맞습니다. 19체 향가는 나중에 고려 때 발생했던 시조의 모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튼 민요로부터 발전하였다 바로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향가 4구체, 8구체, 19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4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있었던 향가가 바로 4구체 향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넉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요는 넉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음보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음보 그리고 넉줄 형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민요로부터 나온 것이로구나. 민요의 형식과 매우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향가는 민요로부터 발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풍요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요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고 서동요 같은 경우에는 동요예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민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요로부터 아마도 이 사구체 향가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발전한 것이 팔구체 그리고 더욱더 정형시로서 확고하게 확립한 것이 바로 19체 향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가는 향찰표기 여러분들 아마도 향찰표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예.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 중세국어를 하면서 향찰표기, 차자표기 이런 것들 아마 배웠을 것 같네요. 향찰이라고 하는 차자표기로 되어 있는 노래가 바로 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을 했다시피 19체 향가는 고도의 정형시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형식은 이게 시조의 모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향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학습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학습지 준비가 되셨죠? 1차 시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 1. 한국 문학의 기원 이것은 여러분들 고전서사의 흐름 할 때 한 것이니까 넘어가고 고전시가의 흐름 2번 이것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고전시가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꽃 고대가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의 개념 고대 부족 국가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린 아주 오래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배경설화 속에 뭐로? 예, 맞습니다. 삽입가요로 전승되었다. 여러분들 원시종합예술로부터 문학이 왔다고 했는데 이 문학 서사 그리고 또 서정갈래의 기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배경설화 속에 삽입가요. 배경설화라고 하는 것은 서사와 서정 중에 뭐예요? 예, 서사죠. 삽입가요는 예, 서정갈래. 그 시가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사 따로, 시가 따로가 아니라 서사와 시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시종합예술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집단적이고 주술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집단적이고 주술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이어진 초기에 고대 가요에는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특징이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의식요, 특정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 노동요,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 위주로 창작되었는데 이후 개인적 서정가요가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예, 여러분들 아래 대표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아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시기에 황조가는 고구려 이대왕 유리왕이 지었다라고 했는데 구지가는 훨씬 뒤에 나온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설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죠. 배경설화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공무도화가 공황조가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서정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이고 서정적, 개인의 감정을 읊은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후대에 나온 구지가는 뭐야? 집단적 혼자 부르지 않고 모든 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부르고, 왜 불렀어요? 예, 신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의식 하에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구지가가 후대에 왔지만 시가 발달 단계상으로 볼 때에는 구지가가 오히려 공무도화가 황조가와 같은 개인적 서정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내용 말했고. 예, 여하튼 기록수단이 없었어요. 다시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승되었을까요? 구비전승되어 오다가 구전되어 오다가 후대에 한역, 한문으로 번역되어 정착되어 전승이 되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작품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읍사는 고대 가요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있는 향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향가라고 할 때 향자 말을 했죠? 예. 경에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노래, 우리의 고유시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노래라는 의미.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창작 향유된 뭐로 표기되었을까? 딩동댕,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라고 할 수 있다. 분류!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예, 넉주령식 4구체, 8주령식 8구체, 10구체 이렇게 특정한 형식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시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향가가. 이게 고대가요는 특정한 형식 없었어요. 있었다 하더라도 알 수 없어요. 예,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있는데 실제로 향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25편. 그 중에 4구체 향가는 도솔과 건화가, 풍요, 서동요, 그리고 8구체는 모죽징장가, 처용가라고 할 수 있겠고, 10구체 향가는 원가, 원왕생가, 안민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도천수대비가, 도자를 빼서 천수대비가라고도 해요. 무적가, 해성가 이렇게 14편은 전부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보현시번가는 고려 때 향가, 귀녀대사가 지었다는 귀녀전에 내려오는 보현시번가, 열한수 이렇게 25편이 전해 내려옵니다. 예, 8구체 향가는 사구체 향가부터 해야 되겠죠. 향가의 초기 형태, 도솔가를 제외하고 구전되어던 민요나 동요가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향가의 뿌리는 민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8구체 향가는 4구체에서 답을 말했네요. 10구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형태, 그렇기 때문에 2편밖에 없죠. 예. 19체 향가는 향가의 완성 형태 세 부분으로 나누고, 낙부 제일 마지막 부분의 첫머리는 감탄사 아우 아와 같은 감탄사가 배치돼요. 이것은 나중에 무엇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대가요와 향가만 배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되죠? 예,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